오늘 할 책은 이제 월 1억 원 매출이 오르는 상세 페이지 기획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상세 페이지 관련된 관련의 책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서점 가서 찾아보다가 이 책을 이제 열어봤는데 어, 상세 페이지 관련돼서 상당히 내용들이 실무를 하면서 이제 겪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잘 정리가 돼 있고, 그것도 실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에 그런 분인데, 오히려 되게 내용들이 잘 정리돼 있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랜딩 페이지 기획을 많이 하면서 어, 요즘 이제 상세 페이지 관련돼서 고객들한테 서툴리고 있고 또 고객들 행동을 이끌어내는 이런 상세 페이지 만드는 부분에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어, 이 책이 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목차는 크게 이제 8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데 한번 또 상기하는 내용들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잘 되려면 인데, 이 책에서는 사실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썼지만 스마트 스토어에 한정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좀 더 기타 이런 채널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내일 아침에 8시 반에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 때문에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갑자기 그런 상황이 네.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음. 스마트 판매가 잘 되는, 특히 이제 이 디자인을 하시는 분인데 이 디자인 부분에서 이제 이 상품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품 기획이 된 어떤 상품 상세 페이지와 그렇지 않은 상세 페이지가 결과에 얼마만큼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장에 팔리는 상품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상품 상세 페이지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가격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랬을 때 이제 포장비, 배송비, 마케팅비를 제외하고 한 20% 이상의 마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업체에서 판매하다 보면 5 내지 10%부터 정도의 마진 정도밖에 채택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30% 정도는 마진 나와야 기타 비용을 빠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 가격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옵션은 고객이 들어왔을 때 고객 이탈을 막는, 그러니까 같은 상품을 관련해서 들어왔을 때 그런 옵션 상품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구매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상세 패키지 기획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기획이란 뭔지, 기획의 중요성,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실패의 원인, 검색에 검색에서 구매까지의 고객 행동 분석 관련된 2장입니다. 그 기획이란 상품 상세 페이지 기획이란 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많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결국 판매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바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전에 있던 이제 회사에서 와디즈 펀딩뿐만 아니라 펀딩 과정에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 후에 이제 신상품 출시가 되는데 상세 페이지를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뭐 지원받는 걸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선정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홈페이지 플러스 상세 페이지까지를 맡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진행한다고 그러면서 상당하게 뭐 모델도 선정하고 뭐 사진 찍고 해놨는데
이 기획이 빠진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놨는데 사진이 거의 제가 그때 표현을 했어요. "이 사진이 아니라 이거 쓰레기다."라고 할 정도로 엉망인 거죠. 그리고 또 상세 페이지가 왔는데 기획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상세 페이지로 쓸 수 없는 상세 페이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는 스스로들은 뭐 직원이 몇십 명이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되게 이 업계에서 이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진 찍어 온 것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는 정말 쓸 수가 없는 상세 페이지가 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여기서도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상세 페이지 기획이 그래서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그리고 나 뒤에 가면 이제 나오지만 업체를 성장할 때 단지 많은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해 봤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상품을 경험해 본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게 바로 이런 기억적 요소에서 좌우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사실 많이 한 케이스라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구매하면서 어떤 이익을 얻을까 보다는 구매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걸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면밀히 분석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타겟이 없거나 타겟에 맞지 않는 광고 집행, 이제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도 인제 더 하고 있는데 광고 집행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정확한 타겟팅과 그리고 그 타겟팅에 맞는 어떤 카피와 이런 것들이 매칭되지 않는 광고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광고를 집행하면서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 광고하는데 왜 매출이 안 나오지? 계속 광고해도 될까?' 이런 불안감이 대부분 사실 안고 있는 부분인데 잘 나가는 쇼핑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매출하자마자 광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을 할 때는 광고 기획서에 목표에 대한 광고 판매량, 목표량, 유입량 이런 거에 대한 기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중요한 또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노출이 안 되면 판매가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노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출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를 광고 집행 상황에서 잘 체크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유입이 됐는데 판매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마케팅의 어떤 실패인지 아니면 어 저기 광고를 유입을 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실패인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상세 페이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유입 자체가 타겟팅이 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무 광범위한 타겟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구매한 고객이 아닌 고객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의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과 상세 페이지 기획을 통해서 불필요한 클릭을 줄이고 전환율이 낮은 유입을 걸러낸다면은 결국 전환율이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한 유입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상세 페이지 기획을 통해서 유입 대비 전환율을 높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환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 부분도 사실 인제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랜딩 페이지 전에 사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통해서 어떤 고객이 들어왔느냐가 사실은 들어온 다음에 전환율을 만들어내는 데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전 단계와 또한 랜딩 페이지 단계가 서로 되게 깊게 상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광고 소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광고 카피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다음에 그렇게 유입됐을 때 바로 상세 페이지 상단에 무엇을 제안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환을 만들어내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검색에서 구매까지 고객 행동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결국은 고객의 유입 경로는 뭐 사이트 방문하고 상품 탐색하고 클릭하고 노출하는 부분인데 결국 검색 결과의 위치가
대표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다 보면 노출만 시키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노출이 곧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의 최종 목적은 어, 상위 노출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어, 판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지금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이제 중요한 요소들 부분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찜은 아직까지 장바구니가 결제 직전이라면 찜은 아직까지 비교 단계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다수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인을 잘하는, 구성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예쁘게 보이고 하는 그런 요소에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역량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작 이 상품을 기획하는, 즉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어, 더 가지게 하고 상품을 구매 행동을 끌어내도록 하는 이런 어떤 기획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한 60% 정도가 구매를 하게 되지만, 기획이 없고 예쁜 디자인이라면 광고라도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이 그만큼 디자인이 좀 덜 되더라도 기획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오히려 고객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반면에, 어, 기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걸 아무리 디자인을 예쁘게 꾸미고 뭐 그걸 더 동영상이나 이렇게 만들더라도 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했을 때 텍스트 단계에서 내가 읽어봐도 내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형태면은, 그 텍스트를 조금만 디자인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의 결과들이 전환이나 구매 전환의 어떤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화려한 디자인을 하더라도 고객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은 예,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장입니다.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기획 방법입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 순서, 그다음에 첫 번째 철저한 벤치마킹으로 1등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들기, 그다음에 상위 노출을 위한 상품명 작성법, 타겟과 5가지 질문을 작성하라, 상품 기획서 작성법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제작 순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벤치마킹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분석, 광고 키워드 알아보기, 세 번째 기획서 작성하기, 네 번째 사진 촬영, 이미지 자료 찾기, 상세 페이지 디자인하기라는 순서로 쭉 지금 이제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여기 이 책에서는 사실 이제 전에 제가 한번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뭐 책을 발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상위 노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서는 오히려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세 페이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몇 군데 이제 소기업들을 상담을 할 때 만나서 보면은 이런 초기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초기 상품 등록하는 단계에 상위 노출 관련된 어떤 기획이 안 된 상태에서 상품 등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사실 내 상품을 노출될 방법이 되게 드물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은, 유입이 안 되고 노출이 안 되는 상황에 상세 페이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실은 내 상세 페이지에 내 가만 고객이 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상품부터 등록부터 막 해놓는 케이스들이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수천 개, 뭐 작게는 수천 개, 뭐 어떤 경우는 때로는 몇만 개 검색하게 되면, 해당 검색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몇만 개 나오는 상품, 등록된 상품이 나오는 게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에서 어,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등록할 때부터 내 상품과 관련된 카테고리, 키워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상세 페이지 자체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또 다른 중요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요소라는 거를 이렇게 별개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와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카테고리를 알고 나의 키워드를 선정하는 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판매자를 벤치마킹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뭐 다양한 벤치마킹 쇼핑몰을 분석하고 기획서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획력을 쌓으려면 이런 같은 상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템이라도 잘 팔리는 상품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쿠팡도 그럴 때 한 5개 정도는 벤치마킹 사이트를 찾아서 딱 골라 놓고 벤치마킹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3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1등 상품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슷한 상품을 어 판매하는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판매가 잘 되는 비동일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는 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벤치마킹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은 이 상품의 1 등하고 있는 상품보다 더 다른 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 그 상품을 판매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외의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벤치마킹할 건가? 벤치마킹할 때 무엇을 할 건가? 뭐 상품명을 어떻게 만든가 를 봐야 되겠죠. 그 상품명을 키워드를 어떻게 썼고, 그죠? 그다음에 주요 상품명 타이틀을 어떻게 몇 자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런 걸 분석해 보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 가장 대표 이미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도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순위를 소트한 다음에 거기서 눈에 띄는 것들을 무조건 1 위의 대표 이미지를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1 위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의 어떤 그런 상품 이미지를 어 대표 이미지를 벤치마킹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무조건 1 등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다각도로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격, 옵션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구성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이 인제 상세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조를 파악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이제 페이지가 처음 이제 시작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어떤 전체적인 사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어떻게 각각 항목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에 대한 거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레이아웃이 어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레이아웃이 잘 판매되고 있고 판매 상위에 있는 레이아웃들은 거의 유사하게끔 대체적으로 보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어 왜 그냥 보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왜라는 요소를 통해 가지고 '왜 이 요소를 이 위치에 넣었을까?' A 판매자는 동영상을 넣었고 B 판매자는 움짤을 넣었는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걸 한번 비교하고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런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기획을 할 때 개인적 취향, 특히 이제 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가 뭐 이 레이아웃도 그렇고, 그죠? 뭐 그다음에 폰트의 어떤 타이포그래피도 그렇고, 또 아니면 뭐 컬러도 그렇고 이런 선호도가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인제 회사에서 만들면 이 경영진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사실 이제 좌우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 건데, 어 그런 선호도들을 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취향과 개인적 선호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기획 단계에 잘 반영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 상품을 보고 뼈대를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추가할 항목들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더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차별화된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뭐 글이라는 건 뭐 타이틀 있고 카피일 수도 있겠죠. 헤드 카피, 뭐 바디 카피부터 시작해서 이런 카피, 또 아니면 상품을 설명하는 이미지, 또는 아니면 상품 설명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벤치마킹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벤트를 진행하면 좋을지를 어 어 경쟁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이벤트 글들 이런 걸 어떻게 참고하는 것들이고요. 어 그다음에 보면서 이제 이 제품 사진을 할 때 이런 움짤들, 또 동영상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중요한 자료를 수집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을 표현할 때 제품의 어떤 타이틀, 카피나 아니면 제품 장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Q&A 같은 경우도 어 Q&A를 보면서 인제 어 요즘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인제 한 모임을 갔었는데, 거기에 20대 이제 판매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판매자들이 카피라이팅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쭉 인제 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카피라이팅을 하는데 그 20 대들이 만든 그 카피라이팅은 정말 이게 날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좀 파닥파닥하는 느낌이 들고, 제가 이렇게 쓴 카피는 너무 이렇게 노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그 카피라이팅을 할 때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경쟁사 페이지에 가서 Q&A나 아니면은 고객의 어떤 상담에 가 가지고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를 카피를 쓰는 가장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도 인제 Q&A도 나왔지만 고객 상담 그런 데 가면은 고객이 문제로 제기했던 그런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꺼내서 그거를 카피의 중심으로 꺼내내는 그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좋은 방법이다.' 공감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런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상품명 작성 방법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기존을 통해서도 설명드렸지만, 결국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명 설정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이 바로 이 상품명과 관련돼서 거의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를 할 때는 내가 키워드를 정하고, 그죠, 그 키워드에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어 스마트 스토어는 그 키워드를 내가 정하지는 않아요. 광고할 수 있는 키워드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품 등록을 할 때 상품명을 어떻게 썼느냐, 아니면 상품 설명 페이지에서 어떤 키워드를 썼느냐를 가지고 상 스마트 스토어에서 아예 추천 키워드를 해 줘요. 그러면 그 추천 키워드 범위 내에서 내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가 바로 내 상품을 드러내고 노출시키고 또 광고할 수 있는 다 가장 기본이 출발점이 뭐냐면 이 상품명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명에 어떤 키워드를 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우리 그 내 상품 관련된 대표 키워드, 또는 아니면 뭐 세부 키워드, 이런 연관 키워드 같은 거에 대한 키워드를 잘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경쟁 업체에서는 어떻게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표 키워드를 쓰는 거는 그렇다고 내 상품 자체가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표 키워드는 10,000건 이상을 대표 키워드라고 그래요. 보통 네이버 검색에서 월간 10,000건 이상 되는 걸 대표 키워드라고 그러고, 블루 키워드라는 건 보통 한 1,000건에서 2-3천 건 정도의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 걸 블루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상품명을 한 50자 미만으로 작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롭게 상품을 등록할 때는 한 30자 내로 작성을 하는 거 하고, 대표 키워드는 하나 정도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블루 키워드 같은 이런 키워드를 더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상품 자체가 노출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라고 스마트 스토어의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법칙들이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하지 말라는 거, 이런 또 금치거나 뭐 이런 것들, 특수문자나 이런 거는 쓰시면은 어 바 아 쓰 안 되고요. 쓰시면 바로 저품질로 떨어지게 되면은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겟과 5가지 질문을 작성하라. 누가 타겟인지, 사실 이런 랜딩 페이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꿈에 그리는 고객이 누군지를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꿈에 그리는 고객에게 요구하는 상품 카피나 이런 전반적인 상세 페이지에 대한 효과적인 거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타겟을 넓게 하면 결국 구매 전환이 떨어지고 좁게 하면 구매 전환을 높인다고 그러는데, 결국 너무 좁다 보면 결국 정작 절대적인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도 또 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조합의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팁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나만의 독창적인 제품이 있을 때는 뎁스를 깊게 가지 말고 좀 더 넓게 가고 한 단계 정도만 내려가면 좋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팔고 있는 상품을 팔 때는 결국은 뎁스를 더 깊이 들어가서 어, 결국은 좀 더 뾰족한 제안을 해야만이 이미 팔고 있는 판매자와 다른 내 상품이 노출되고 또 판매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를 질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고객은 왜 내 제품이 필요한지, 내 제품을 사야 하는지, 더 비싸도 내 제품 사야 하는지, 고객은 왜 경쟁사 제품에 내 제품을 사는지, 왜 내 제품에 만족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카피할 때나 이럴 때 고객의 관점에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카피들이나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품을 사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서 상세 페이지를 어필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상세 페이지가 내 상품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하기 바쁘고, 특징과 장점을 이야기하는 회사의 어떤 중심의 어떤 카피를 쓰기 바쁜, 그리고 그렇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상세 페이지의 어떤 부분을 보고 구매를 결정할지, 그거는 우리가 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알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 최근에는 뭐 이런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후기 탭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후기 탭과 관련된 것들이 전체 상세 페이지의 배치가 상단에 있는 것들이고, 그만큼 이제 저번에 한 통계를 보니까 고객이 구매 결정적 요소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후기라고 이야기를 그게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세 페이지 자체에서 두 번째가 상세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후기를 담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 뭐 이벤트나 아니면 뭐 가격이나 이런 게 20% 정도가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의 후기와 그다음 상세 페이지의 어떤가 구매 결정적 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후기 탭에는 이제 뭐 이런 동영상 후기나 포토 후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베스트 후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새로 신규로 판매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뭔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뭐 후기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후기를 받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저자 같은 경우는 이런 손편지를 써서 후기를 받는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고객이 혜택을 줘서 매력을 느끼게 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스마트 스토어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찜, 또 알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쿠폰을 무료로 보통 주는데, 쿠폰 한 뭐 500원에서 1,000원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제일 앞에 뭐 쿠폰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데 이런 쿠폰 같은 경우는 조건 자체가 붙거든요. 어, 뭐 스마트 찜하고 소식 알림을 한 사람한테만 쿠폰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를 저기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기본적 기능들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는 이제 창업 초기에는 포토 후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좀 초기 마진을 좀 포기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후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매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는 이벤트는 가능하면 이제 상단에 공지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공지를 할 때 보면 이제 대부분 들어가다 보면은 이 무료 배송하고 당일 배송 같은 경우도 대부분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일 배송 같은 경우도 몇 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배송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게 요즘 많냐 하면은 이제 하도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또는 어 직배가 아닌 해외 배송 같은 경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국내 생산됐다라는 거, 국내 제조라는 거 이런 것도 상단에 많이 공지 형태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랑이라는 영역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나오는 영역은 아니고요. 판매자가 그 영역에서 한 1 위에서 3 위가 정도 되면은 자랑 영역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랑할 게 뭐 고객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다 보면은 뭐 부족하면은 어떤 건수라도 조그만 거를 만들어서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제시하는 게 구매 전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프라인에 뭐 거래하는 데가 유명한 곳에 있다면은 그런 오프라인 유명한 곳들이라도 노출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기 이미지 부분인데요. 후기가 확실한 어떤 후킹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어 어떻게 후기를 만드느냐가 바로 구매 전환율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후기를 캡처한 이미지를, 그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후기를 작성한 사람들의 아이디나 이름이나 직업, 기억, 얼굴 같은 요소가 포함이 될수록 훨씬 더 후기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게 구매 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이야기할 때 글씨 강약을 좀 해서 가독성을 높여주는 걸 원하고요. 특히 뭐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후기는 이 이 후기를 쓴 사람이 누군지를 약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형태로 표현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겟의 이름이나 아이디나 나이나 닉네임 같은 이런 특징 같은 경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 땡땡 뭐 이런 식으로 20인 직장인 뭐 이 땡땡 씨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신뢰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교 후기 부분입니다. 비교. 뭐 다른 곳에서 산 김보다 덜 짜요 같은 이런 고객의 어떤 소리를 후기 멘트로 포함시켜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천이 싸다고 다른 데 갔다가 후회하고 여기로 다 들어왔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요소들 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포 애프터 후기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에는 새벽 3-4 시에 잠들었는데 200에는 배자마자 5분 만에 잠들었어요. 이런 어떤 후기 같은 경우도 강력한 어떤 고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후기들은 이런 강력한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 넣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넣을 때는 글의 가독성을 잘 고려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품입니다. 관련 상품 부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관련 상품을 링크로 표현을 해서 노출을 시키는데, 관련 상품을 하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평균 매입가인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이탈을 방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뭔가 기대하고 왔는데 상품이 없네. 근데 관련 상품을 클릭해보고 가면서 바로 이탈하지 않고 관련 상품을 한 번 더 클릭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로 바로 이런 관련 상품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상품들은 요즘 상단이나 중단에 이렇게 배치하는 형태로 전체적인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할 때 랜딩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카피라이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말로 하면 잘하는데 글로 쓰면 너무 어렵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녹음을 한 다음에 어 그 글 녹음을 활용하는 것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제 온라인에서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고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을 표현할 때 가능하면은 생생하게 마치 직접 만져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들이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장점을 나열하는 것을 상세 페이지를 벗어나서 매력과 신뢰를 주는 상세 페이지의 어떤 요소들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유발하기 위한 영역으로 헤드라인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신하는 영역에서는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런 호기심을 유발하는 쪽에 먼저 헤드 타이틀 쪽을 집중하는 거고, 또는 뭐 감성을 호소하는 쪽, 감성을 건드리는 쪽, 이런 쪽을 이제 더 호기심 유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확신 영역은 제품의 타그램을 보여주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인증이나 이런 요소를 다양하게 통해서 이성에 호소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 유발 영역은 강력한 헤드 라인 카피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으로부터 관심과 호감을 얻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의 90%는 상단 헤드라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글이 재밌고 흥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체류 시간이 길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런 확신의 영역이 먼저 관심의 영역보다 먼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뭔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디즈 같은 경우도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것과 매출이 나오지 않는 걸 비교해 보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요소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자제품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런 기기적 종류와 관련된 제품들이 판매량이 많은 것과 판매량이 적은 것을 딱 보면은, 판매량이 많은 것은 앞에처럼 호기심 유발 및 고객과의 어떤 소통하는 관점 쪽으로 쭉 스토리가 나오는 데 비해서, 그렇지 않는 것들을 보면은 마치 카탈로그나 브로셔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어 배열 방식으로 만들어진 케이스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영역은, 확신의 영역은 고객의 의심을 걷어내고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들. 즉 고객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5 장, 매력적과 신뢰를 주는 4 가지 요소. 이 부분은, 이 요 5 장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뭐 인플루언서 쓰면 좋다라는 거 다 아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내 상품이 전문가를 이야기할 때 전문가를 기용해서 쓰는 것. 막 전문가가 없다면 우리 회사 내에 상품 기획자를 전문가로서 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증 마크 같은 걸 쓰라는 겁니다. 각종 인증서를 쓰면 좋지만 인증 마크가 없다면은 심지어는 구매 안전 확인, 통신 판매, 뭐 이런 수료증 이런 거라도 더 넣어주는 게 고객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뉴스에 노출됐거나 뉴스에 문제가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것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6장, 구매 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11가지. 사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뭐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어떤 상세 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도 다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유심히 보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고객의 지갑을 여는 핵심은 뭐냐면 문제를 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타이틀에 작성하고 광고를 활용하면은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존에 대한 강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고객의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죠? 어 먼저 내 고객은 그들은 무엇을 걱정하는지에 대한 걸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팔아라는 문제를 제시해서 매출이 발생하도록 바꿔보자. 뭐 카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초 속에 세균 병기의 약 100배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세균으로 양치하고 있는 꼴입니다. 뭐 입병의 적, 히솔 속 박테리아, 뭐 이런 식의 카피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이런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런, 특히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불안감들이 훨씬 효과적인 것들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보이는 문제가 클수록 제품이 더 좋아 보이고 고객은 지갑을 쉽게 열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클수록.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문제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내 제품이나 솔루션이라는 것들을 바로 해결책을 바로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무조건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한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소비자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어 그다음에 가질 수 없을 때 더 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불안감이 들게 되고
누군가가 가져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물건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은 게 한정판, 뭐 오늘 특가 이런 뭐 또 그다음에 선착순 이런 것들도 하지만 지금 즉시 계약하면 4천만 원 아니면 뭐 4천만 원, 2천만 원 해 준다. 이런 것들 또 이 영상은 5일 후에 삭제된다. 그리고 5일 후면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을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상세 페이지 공감을 일으킬까 부분에서 '아 맞아. 나도 이렇지.'라고 이런 공감을 끌어내는 카피들인데요. 어 학교 갈 때 바로 핸드크림 바르는 핸드크림이 화학품 덩어리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제가 여드름이 나는 민감성 피부인데 이런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뭔가 공감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반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여러 가지 나이라기보다는 특장점 한두 가지를 반복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무농약인지 꼭 확인하세요. 아니면 친환경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국내산인지 꼭 확인하세요. 같은 이런 반복된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세뇌 경각심을 심어주는 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문법을 사용하라는 부분인데요. 어 일방적인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고객의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 3끼 세균을 섭취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또 뭐 "주방 세제만으로 세균을 없앨 수 없습니다." 뭐 "천연 땡땡땡 세제로 뭐 주방을 만드세요." 이런 어떤 형태의 로 할 수도 있고요. 의문용으로 "누가 만들었나요? 어디서 만들었나요? 맛있게 먹는 법요." 같이 계속 의문을 통해서 스스로 고객 스스로가 답을 생각해 보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참여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를 사용하라. 뭐 수치는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죠? 숫자는 결국 구체성과 정확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게 결국 신뢰성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재, 칫솔, 살균기 15차 완판 뭐 이런 것들, 신속 세균은 변기의 100배 뭐 같은 이런 숫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끄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교를 사용하면 기준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냥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인제 사진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가 기준이 없으면 사실 이게 크게 가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깃줄에 새가 많다."보다는 "10마리보다 많아 보인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 좋다든가 "수영장이 컸다."보다는 뭐 "시수영장, 뒤수영장이 컸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비교를 해 주는 것들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가진 장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법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교는 뭐 예를 들어 국산, 외국산 뭐 그다음에 내 것, 그다음에 시중 것, 내 것 아니면 뭐 하, 중, 상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if법을 사용하라. 전후를 이제 비교하는 부분들이고요. 뭐 이런 전후 같은 게 다이어트 상품 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죠? 뭐 그다음에 어 마지막에 여덟 번째는 콜 투 액션을 사용하라. 그래서 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스스로가 결정하기보다 누군가 결정해 준 걸 따르는 걸 오히려 더 쉬워하기 때문에 이런 CTA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CTA를 쓸 때는 긴급한 거 희소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효과를 배가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늦기 전에 구매하세요." 뭐 "지금 바로 받으세요." 막 이런 것처럼 어 구체적인 CTA가 구매 전환을 만들어내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로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이득을 써라." 장점을 나열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걸 통해서 고객이 누릴 수 있는 이득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언으로 오래 볶아서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집니다. 라는 뭐 어 맛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기능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그걸 통해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자체. 이것도 카피라이팅의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같아요. 그다음에 동일시를 생각하라. 사실 상품을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 람보르기니를 사는 사람들은 승차감보다는 사실 하차 때 자기가 누리는 '아 나는 이런 차를 타고 있는 거야.'라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쇼핑몰 같은 경우에서 뭐 예쁜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 또 여기서도 이제 예를 나온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파는데도
의상 자체는 아주 명품으로 의상을 입거나 그러니까 모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러한 욕구들을 잘 반영하는 것 자체가 구매 욕구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각으로 구매를 촉진하라.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으로 촉각을 하라.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온라인이라는 건 직접 만져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어떤 요소를 비교해서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거가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7장입니다. 경쟁력 1은 필승 전략 부분입니다. 1점 후기를 공략하기.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이제 고객의 어떤 그런 Q&A나 아니면 고객의 어떤 후기를 가지고 카피를 활용을 한다지만 경쟁사를 공략할 때도 바로 이러한 이 스마트스토어에 1점 후기가 나온 쪽에 대한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그 후기에 나온 이야기를 오히려 더 끌어내는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토트백인데 손잡이 부분이 좁아요라고 1점에 뭔가 후기가 들어있다면은 여러분 혹시 토트백이 손잡이가 좁아서 불편한 적이 있나요?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고객 의견을 수렴해서 뭐 손잡이 부분이 5cm나 넓게 출시됐어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바로 경쟁사를 공략하는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객 양이 화면과 다르네요라고 하고 1점을 받았다면 시중에서 사셨을 때 화면과 달랐던 적 있지 않나요? 저희는 화면과 똑같은 정량을 배송합니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경쟁사를 약간은 디스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히려 신뢰감을 심어주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구 들어갈 때 이런 주문문이 대량 주문 문구를 반드시 써놔야 된다. 경제사는 안 써놓으면 우리 써놓으면 우리에게 더 그런 주문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람들은 돈을 쓸 때 실제로 그 사는 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돈을 내가 뭔가가 통장에서 잔고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요소를 또한 상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 여기서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17만 3,200원입니다라고 하는 것보단 예를 들어서 1개월 28,800원씩 6개월 하면 됩니다. 사실 똑같은 건데도 심리적으로 돈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들이죠. 뭐 그런 걸 많이 쓰는 커피 5잔 값밖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도 많이 쓰는 것들이고 그죠? 뭐 우리 버스 몇 번 타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 금액 자체에 대한 부담감들을 덜어주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심리적 고통을 줄여주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장하는 방식 같은 경우도 바로 내가 돈을 잃지 않겠구나라는 걸 하고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이때 이제 환불할 때 기간을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꼭 이상한 진상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맛없으면 2배로 환불해도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돈의 불안감, 그죠? 이런 걸 심어주는,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의류, 액세서리를 더 잘 파는 반면 이런 거는 지금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 맞춰서 욕구를 드러내는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참고로 한번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8장입니다. 상세 페이지 디자인 요소, 이미지. 뭐 이 부분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미지는 결국 직접 만지고 보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미지 촬영할 때 반드시 이미지 스토리보드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보드에 따라서 이미지 촬영이 돼야 되고 이미지가 검색대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움직이는 이미지, 그죠? 특히 이제 이런 뭐 와디즈에서는 거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움짤을 GIF를 많이 쓰는 것들이고요, 그죠?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 버튼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릭을 하도록 만드는 확실한 콜 투 액션, 그 행동 버튼을 잘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바로 이제 이탈이 되지 않는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색상은 뭐 여기도 이야기하지만 타이틀 제목 눈에 띄는 색상으로 강조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은 색깔을 쓰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색 구체적으로 있을 때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폰트도 특히 이제 폰트는 대부분 요즘 모바일로 70~80%가 모바일에서 구매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바일 가독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폰트 선택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조할 문구를 커야 하고 뭐
디자인적 부분에서 약간 좀 더 떨어지더라도 디자인적으로 예쁨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상품적 측면에서 큰 건 더 크게 진한 건 진하게 이런 문구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백, 뭐 여백은 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고객의 상세 페이지 더 오래 머무르도록 하려면 결국은 여백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부분이고요. 이런 여백을 하려 때 동일한 그룹끼리는 가까이 묶어두는 방식으로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건 더 명확하고 집중도를 높이는데 여백은 활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은 글씨를 강조하는 좋은 방법이라 무조건 크게 하는 것보다 여백의 미가 오히려 더 그 글씨를 더 돋보이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글자만 잔뜩 넣는 것보다는 이런 여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세 페이지의 부분에처럼 디자인도 이런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디자인도 잘 참고 디자인을 통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 쓰면 되고요. 뭐 제작 솔루션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뭐 잘 아는 거죠. 그죠? 포토스케이프는 이런 보통 사진하는 사람들이 사진 보정으로 많이 쓰는다. 그래서 쉽게 보정을 할 수 있어요. 뭐 밝기나 그다음에 아니면 컨트라스트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토스케이프는 무료입니다. 이거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디자인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디자인할 때는 계약을 하면 뭔지 다 해줄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되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일단 내가 하는 상품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있어야 그 제대로 된 디자인과 상품 구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기획까지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기획이 안 되고 디자인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수정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본 PSD 파일을 주는지에 초기에 이거를 확인하고 그 확답을 받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계약을 쓰는 것들이 중요하고 계약에는 수정, 무료 지원 범위, 뭐 수정 비용 이런 거에 대한 걸 초기에 잘 세팅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부록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